안녕하세요, 깡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주도 섹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주도주와 주도 섹터 큰 차이가 있겠죠? 주도주가 나무라고 한다면 주도 섹터는 숲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도주만 보게 되면 큰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도 섹터와 주도주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반도체 아시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큰 대형주를 필두로 해서 소부장 업체들까지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만 그렇냐?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만 해도 2차전지, 에코프로 BM 이런 걸 시작해서 2차전지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2차전지 전에는 바이오 전에는 차화정 이렇게 항상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의 1등 주도주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묶음으로 그룹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인더스트리 액션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룹으로 움직일 때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한 종목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섹터별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품을 예로 든다고 했을 때 화장품 붐이 불었을 때 물론 브랜드 하나만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가 하나가 좋아지면서 OEM, ODM 업체들도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업황의 EPS가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게 되는 경우죠. 최근에 반도체 시장이 너무 좋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도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역시 4,000 이상의 포인트를 올라가면서 야, 이거 정말 좋은 시장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대부분 반도체다 보니까 반도체가 좋아지면 코스피 지수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왜 좋아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반도체는 크게 레거시 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통적 메모리죠.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 이런 걸 사게 되면 그 안에 메모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메모리를 생산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크게 3개 업체가 있는 겁니다. 3개 업체가 가점 생산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이 논리에 의해서 메모리의 가격이 변동되고 사이클이 생기는 겁니다. 보통 사이클 주기가 4년, 5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PC와 이 스마트폰의 교체 수요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를 보면 핸드폰, 노트북, 타블렛 PC 다 샀거든요. 저도 초등학생인 아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줌으로 수업을 한대요. 당연히 타블렛을 살 수밖에 없겠죠. 저와 마찬가지로 회사도 학교도 대부분 줌으로 수업을 하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타블렛 수요라든지 노트북 수요가 한창 많아지면서 메모리도 사용량이 증가한 겁니다. 당연히 업황이 호황이겠죠.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때요? 노트북이나 타블렛 바꾸시나요? 안 바꿉니다. 아직까지 성능이 너무 좋거든요. 기술이 너무 좋아졌어요.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의 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도 별로 좋지 못하니까 메모리 가격은 내려가고 업황 사이클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AI라는 게 생겼죠. AI에 투자가 늘어나니까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겁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HBM 메모리라 보시면 되고 이 HBM 메모리를 잘하는 것이 SK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이익도 증가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HBM을 아쉽게 제대로 못 만들고 있습니다. 수율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버리는 웨이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감산이 되는 거겠죠. 수요와 공급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업황이 안 좋으니까 투자도 없고 HBM을 만들다 보니까 수율도 안 나오고 감산이 되면서 공급량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생산되는 메모리가 적은데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시발점이 된 건 SSD, 즉 스토리지라고 보면 됩니다. 서버 데이터 센터에 스토리지, 저장을 할 때 HDD와 SSD가 필요한데 이 두 개의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안에도 메모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의 수요가 유저단에서 증가한 게 아니라 B2B 산업단에서 먼저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메모리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 겁니다. 이 수혜를 고스란히 우리의 레거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받게 되는 거고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소부장 업체들도 다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메모리 사이클이 돌아오면 IDM 업체들이 먼저 상승하게 되고 이게 상승이 되면서 그 다음은 소재, 당연히 제품을 찍어내려니까 소재 업체들이 상승이 되겠죠. 그 이후에 캐파가 차기 시작하면 증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증설을 하게 되면 장비 업체까지 상승하게 되는 거고 장비 업체의 증설까지 됐으니까 다시 소재가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사이클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 사이클이 언제 끝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AI 투자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전통적인 레거시 반도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반도체의 가격, 즉 수요와 공급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업황으로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 이 업황에 돌아가는 전반적인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RS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은 그 RS를 활용해서 좀 더 어떻게 섹터를 볼 수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RS라는 건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백분율입니다. 상장 주식수를 백분율로 나눴을 때 RS 90, 이 말은 상위 10% 상승률에 도달한 거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수보다 강한가, 약한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수보다 종목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섹터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이게 보통 주도주, 주도 섹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죠. 네이버나 구글에서 스타기즈로 검색하시거나 intelio.kr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스타기즈에 접속하면 스타기즈 AI, 시장 섹터 분석, 종목 발굴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종목 발굴 아래 RS로 들어가게 되면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눈치채셨어요? 서프라이즈! 바로 지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RS를 비교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하였습니다. 기존에 없던 기능이죠. 내부적으로 쓰고 있었는데 지난번 유튜브 방송 후에 이거 너무 좋은데 왜 가르쳐주지 않느냐 얘기가 나오면서 스타기즈 팀원들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얘기한 결과 이 기능을 넣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특별히 지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죠. 코스피의 RS를 살펴보면 85, RS 1M이 90입니다. RS 1M이 90이란 말은 최근 1개월 동안 이 코스피의 상승률이 90%, 즉 상위 10%에 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최근 들어 사람들이 포모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 포모가 오는 이유가 분명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내 계좌는 지수만큼 못 올랐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지금 RS 90이 넘는 종목들만 코스피 이상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작겠죠. 코스피 지수는 평균적으로 60에서 70 이 정도가 보통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코스피 RS가 90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당연히 포모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한 사람들은 정말 주도 섹터의 주도주를 잡았거나 혹은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모가 오더라도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힘내세요. 깡토가 응원합니다. 지금 10월 29일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의 RS 1M이 90입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대형주 위주로 먼저 살펴보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대수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통계라는 건 많은 모수가 있어야지 확률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에서 어떤 통계적 우위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가총액 몇백억짜리가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가 작겠죠. 반면에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 대금이 큰 종목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평균에 수렴하고 통계적 우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보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 위주로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건 가치 투자 계좌에서만 보세요. 지금 코스피 1M이 90 이상인 걸 살펴보고 있는데 화면에 보이시죠? 90 이상인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은 쏠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 100개 정도의 종목들이 RS 1M이 90 이상인 겁니다. 이 종목 안에서만 매매할 수 있도록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현재 시장의 주도주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주도 섹터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해당 종목들이 어느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거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종목들이 반도체 종목들입니다. 즉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 주도주는 반도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반도체다, 이 종목이 소부장이다 알 수 있는데 주식을 처음 하는 분들은 이게 반도체인지 이게 뭔지 어느 섹터에 포함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장 섹터 분석.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이 안에서 섹터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이 나오는데 화살표를 클릭해서 설명을 닫겠습니다. 그러면 섹터 분류, 코스피, 코스닥, 건설, 에너지, SMR, 전략기기
간단하게 ETF를 통한 섹터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 안에 대표 종목들도 나와 있고요.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들이 대표 종목인지 스타기즈에서 다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툴팁이 나오면서 해당 기능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포지션 유지일, 신호등, 이격률, 기준일. 이때 중요한 것은 포지션 유지일과 신호등 그리고 이격률이라 보시면 됩니다. 포지션은 말 그대로 해당 섹터가 20일 이평선 위에 유지된 기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유지일이 길수록 추세가 더 길고 강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신호등은 녹색 같은 경우는 양호, 노란색은 주의, 빨간색은 매우 주의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 섹터의 강함과 약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격률은 20일 이평선 간의 차이입니다. 20일 이평선 위에 표시하고 있으면 양수,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면 음수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격률은 높을수록 단기적인 성과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섹터에 있는 화면만 보더라도 어떤 섹터가 강하고 약한지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지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시각적인 자료를 위해서 화면 상단에 섹터 옆에 섹터 차트라고 있습니다. 섹터 차트를 클릭하면 산업별 주도 섹터의 차트들이 나옵니다. 한눈에 주도 섹터들이 보이죠? 기준이 되는 것은 20일 이평선 기준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20일 이평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간단하게 현재의 섹터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 정도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난 이거 보는 것도 어려워. 추세가 살아있는 섹터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 추세 유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추세 유지라는 기능은 추세가 살아있는 섹터들만 다시 모아놓은 겁니다. 죽은 섹터를 제외한 살아있는 섹터들만 다 표시를 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수익률이라고 있습니다. 이 수익률은 섹터의 등락률을 유지일 5일 종가로부터 오늘의 종가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률입니다. 즉 ETF를 샀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수익이라 보시면 됩니다. 상위 순으로 클릭해보면 반도체가 42.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반도체 후공정 32.38%. 즉 지금 현재의 시장 섹터는 반도체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밖에 로봇, 전력기기, 2차전지, 에너지, 원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쉽죠? 기존에 주도주를 봤다면 주도 섹터와 주도주를 이제부터는 스타기즈를 통해서 한 묶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숲과 나무를 같이 보면 승률은 더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싼 거, 저평가를 좋아합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반도체가 막 상승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1등으로 달리는 그런 종목들이 있고 그 안에서도 흐지부지하게 힘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통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걸 삽니다. 왜? 키 맞추기 할 거 아니야.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만큼 올랐는데 소부장은 요거밖에 못 올랐어. 아, 그러면 앞으로 이만큼 더 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난 싼 거 살래.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할 때는 계좌를 두 개로 나눈다고 했죠? 하나는 가치투자 계좌, 하나는 추세추종 계좌. 그래서 추세추종 계좌에서는 비싼 거, 더 강한 거, 가장 힘이 좋은 거, 주도 섹터의 주도주 이런 대장을 고르는 거고 가치투자 계좌에서는 더 싼 거, 그 안에서도 훨씬 저평가 이거를 고르는 겁니다. 애매하게 중간 단계인 회사는 아예 보지도 않아요. 기억하세요. 가장 싼 거, 가장 비싼 거. 이렇게 가장 싼 거와 가장 비싼 거를 선호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싼 거를 사면 언제 달릴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 가치라는 게 존재하죠.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시간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오면은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모든 걸 만회할 만큼 강력한 상승이 나옵니다. 기다릴 수만 있다면요. 근데 우리 못 기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 추세 추정에서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을 사는 겁니다. 가치 투자에서는 싼 거로 기다리고 추세 추정에서는 더 빠르게 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어때요? 좋죠? 지금 분명 주도 섹터가 반도체라는 걸 알겠는데 어느 날 보면 반도체가 상승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원전이 오르고 초선이 오르고 전력기계가 오르고 이렇게 짧은 순환매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하죠. 깡토님 분명 반도체라고 했는데 다른 게 막 오르는데 그거를 사야 되는 건가요? 반도체는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고 상대적으로 야 2차전지 보니까 이제 고개를 들었는데 사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답변을 드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우선 반도체가 주도 섹터 주도주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포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종목들, 나머지 섹터들은 상황에 따라서 편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순환매를 다 따라가려는 게 아닙니다. 추세 추종 매매는 어떤 거예요? 추세가 있으면 같이 가는 거잖아요. 추세가 꺾일 때까지 들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의 반도체를 팔고 기존의 조선원전 반산을 팔고 새로운 섹터를 사는 게 아니라 기존의 추세가 꺾였는지 살아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 판단을 도와주는 게 스탁이지 오늘 설명드린 기능인 거고요. 추세가 살아있다면 들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최대한 홀딩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겁니다. 사고 팔고 행위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내동매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순환매를 따라가는 거 이론적으로는 너무 멋지고 수익이 잘 날 것 같죠. 근데 항상 엇박자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잘 맞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데 힘드니까 추세가 살아있는 섹터만 홀딩하는 겁니다. 약간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살아있다라면 다른 섹터가 강하게 상승하고 내 섹터가 약간 흐지부지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약소해 보일 수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았다면,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면 홀딩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잦은 매매는 내동매매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루라도 더 길게 보유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가치 투자자는 끌고 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항상 트레이더들이 조급해요. 24% 3할 너무 긴 것 같아요. 순식간입니다. 지금 대형주들 보셨죠? 중소형주들은 베타가 더 큽니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더 많은 변동성이 있는 겁니다. 24%는 시작입니다. 점진적 배팅을 위해서 3할 손익비를 따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공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무조건 더 길게 끌고 가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3할은 최소 기준입니다. 최소입니다. 어때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주도 섹터와 주도주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겠죠? 이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포모 개나 줘버리세요. 주도 섹터와 주도주는 무조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달라지는 건 뭐냐? 내가 얼마나 살 것인가? 얼마나 베팅할 것인가? 이제부터는 그거를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리스크 관리 때 얘기해 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제 다 뗐다. 이제 필요한 건 뭐? 돈만 벌면 돼. 깡토가 응원합니다.